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3%의 하락을 지금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유지를 해줄 것 같은데, 지금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자,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는 모습은 나왔지만 결국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워낙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자 많이 봤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좀 다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장 흐름 중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나왔던 나왔던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장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 상승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자,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가 철회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됨과 동시에 막 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선물들, 해외 야간 선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이 장이 개장이 되면은 급락 마찬가지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많은 투매 물량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 투매를 전부 다 자 매수해가는 매수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상승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지 이유 설명해 드리고요. 이 상승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지 고점에 대한 것들도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2월이 되자마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상승의 이유부터 좀 확실하게 확인하자면은 약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14회차 1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그리고 확실한 재료가 나왔다. 자, 1번 12 물량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 14회차 12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자, 청약 결과를 보게 되면은, 자, 2,50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12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약률이 얼마요?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본인들이 예상을 했던 금액보다 14%밖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금 청약으로서 좀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자, 그 외에, 예, 2,150억이라는 금액을 자 누가 인수해 갔습니까? 지금 대표 주간 회사인 KB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이 인수회사로 참여를 하면서 이 금액 엄청난 금액이죠. 요거를 전부 다 인수를 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행 결과를 봤을 때 자 납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자, 이 대표 주관사도 마찬가지로 자, 일정한 청량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저 잔액을 전량 가져가지 않습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13% 자, 청약률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이 청약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액 그것도 2천억이 넘는 2,150억을 전량 가져왔다.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증권사도 아니고 자 KB증권과 대운증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이 엔캠이라는 회사가 KB증권이나 뭐 다른 증권사에게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KB증권에서는요 엔케믹이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어느 정도 신뢰를 구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얘네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상승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것 또한 호재로 장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12 발행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 확실한 재료가 나왔어요. 예. 계속해서 엔캠이 부족하다라고 했었던 거는 사실상 1월 달에 올라갔던 상승을 좀 생각해 보면은 자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어떠한 기대감입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본인들이 글로벌 전에 1위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적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만으로 다시 올리기는 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자 이러한 부재, 재료의 부재를 한 방에 해소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나왔어요. 자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엔캠이 ASC 전액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자 유럽과 중국 등의 전방위적인 자 점유율 확대가 확정이 되었다. 자 요게 12월 말에 공개가 되면서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상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상승은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요거는 사실상 요렇게 길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개인들이 이틀을 만들어내고 재료까지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뭐다 상승을 출발한 세력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세력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판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본인들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서 이 보유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내가 수익을 가져가겠다. 예,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이 되는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 수익. 자, 이것과 뭐를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주가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자, 비용을 계산을 하겠죠. 자, 거기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거예요. 내가 돈을 쓰더라도 그보다 더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올립니다. 그런데 비용이 더 커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매물대가 존재하는 엔캠 같은 종목에서는. 자, 그러면은 비용이 더 커지는 구간, 거기가 어떻게 된다? 자, 고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더 올려봤자 사실상 내가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지 않다. 또는 손실이다 라고 한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올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이 물량 위에서 팔았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가 좀 무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나온 이 14회차 12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앞에서부터 꾸준히 매집 그리고 매도 일부 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앞에서 확보를 했고 얼마 정도를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 타임라인별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가 공시에 다 적혀 있죠. 엔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장내 매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중에 매수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매집을 한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했습니까? 자, BW 물량, 신주인수권 부사채죠. BW 그 다음에 삼자배정, 유상증자 통해서 자, 전환우선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네, CB가 있죠. 자, 요런 것들로 본인들이 굳이 장중에 물량을 사들이지 않더라도 확실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집을 진행을 했어요. 예, 요런 내용들을 다 보시게 되면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 한 번에 좀 보기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런 것들을 제 수기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이 BW 물량은 얼마가 있었습니까? 114만 주가 있었어요. 전화우선주 얼마 있었습니까? 212만 주 있었어요. 자, 12 물량 275만 주가 있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금액들을 다 더해보면은 이게 나와요. 예, 너무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자,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 10이라는 거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전환 가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환 가는 기간은 뭘까? 결국에는 자, 이 10이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전환을 해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예, 물량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 물량 중에 뭐가 가장 커요? 바로 이 C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저 삼자배전 전화우선주 그 다음에 자, BW 물량인데 자,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린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4월달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자, 3월까지 3월 31일까지 전환이 완료가 된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BW 물량 114만 주,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이 얼마? 212만 주. 자, 얘네들은 326만 주라는 물량. 언제 전환이 완료가 되었다? 3월 31일 이전에 2월 말까지 전환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단일 물량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12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자, 275만 주인데 자, 요게 세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11회차 물량, 12회차 물량, 13회차 물량. 자, 11회차 물량이 43만 주. 12회차 물량이 얼마입니까? 자, 162만 주. 162만 주. 그다음에 72만 주. 자,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10이라는 것을 가장 내가 확실하게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13회차 물량이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자, 근데 그 기간이 자, 11회차가 5월, 12회차가 6월, 13회차가 7월이었기 때문에 자, 이 물량 다 전환을 해서 팔기 위해서는 자, 어쩔 수 없이 7월 달까지 기다렸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7월 말에 실제로 12회차 물량이 전환이 되고 난 뒤에 그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13회차 물량 죄송합니다. 13회차 물량 전환되고 난 뒤에 주가는 자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13회차 물량이 매도가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 326만 주라는 물량을 자 얘네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매도를 안 했죠. 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은 앞에 있는 매물대들에게 수익을 주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326만 주 물론 엔캡의 역사를 신고가 39만 4,500원에 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얘네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면은 얘네가 가져갔던 수익금만큼 여기에 매물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내가 12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들어올릴 때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기다리기만 하면 보다 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만 있다라면은 난 뒤에 나오는 물량까지 한 번에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한 방을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매도를 한 것처럼 꾸며놨지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 얘네들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1조 3천억이었습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물량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 275만 주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 비싸게 팔려면은 이거 나중에 수익으로 실현시켜줘야 된다? 자, 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우리가 동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자, 엔캠의 역사 신고가 4월 달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4월 달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서 신고가를 찍고 4월이 끝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4월에 나온 물량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기관에서 37만 주, 기타 법인에서 자, 얼마 나왔습니까? 6만 4천 주가 나왔는데 연기금, 금투, 사은펀드 전부 다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온 물량만 확인해 보게 되면은 약 43만 주 정도가 자 매도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326만 주를 가지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 43만 주를 매도를 했다. 이걸 엑시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아니죠. 왜? 핵심 물량은 내놓고 놔두고 일부 물량 43만 주만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엑시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에 마지막 13회차 물량이 전환되자마자 어떻게 됐다? 자, 바닥을 잡고 박스 꺼는 행보를 하기 시작을 했다. 예. 물론 그 뒤에 시비를 발행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났지만 거기서도 빠르게 나오는 급락에서 자 외인들의 보유 물량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외인 매수 물량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좀 팔았네요. 오늘 좀 팔았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 모았고 특히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매수를 해오면서 보유량을 늘려오고 있다. 이 말은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쳐 놓은 상태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재료가 나오고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는 기다렸어야 된다. 제가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했었던 말이죠. 자, 실제로 보게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날짜도 나오는데 자, 보시게 되면 2주 전이죠. 정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17일 날. 자, 외인들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세력들은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뉴스로 반등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있는지 한번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물량. 물량을 팔지 못했다는 거 확인했다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올릴 것이다. 저는 공급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 계약. 엔캠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몇 조짜리라고 얘기하겠죠. 몇 조짜리입니다. 근데 몇 조가 사실상 단순히 금액만 보면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거를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막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몇 조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들은 엔캠의 가장 문제였던 유동성 또는 기업적 가치, 매출에 대한 호재가 나왔다, 악재가 해소가 됐다 생각하고 다시 붙을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벌기 위해서 저는 아마 12회차도 12월 달 낸다라고 했고 자 14회차 공모 자체를 뭐한다? 딜레이 시킨다 12월까지. 자 이것 또한 뭐다? 자 결국에는 엔캠은 나올 호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가 확실한 매수 타점이에요. 하지만 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확실히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매수를 하셨더라면 아까 보여드린 뉴스가 나왔을 때 자 저점에서 이 상승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요거 놓쳤다고 해서 절대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장기적인 추세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예.
그 추세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겠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물론 위에서 매도를 잘 하는 거 중요하지만 손실이 크신 분들은 자 지금과 같은 구간,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만약에 이 눌림목 구간이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를 매수 타점을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올라갔을 때 또 한 번의 단기적 고점이 나온다면은 매도해서 다시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결국에는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잘 도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이 뉴스가 나오면 어떤 이벤트로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된다라고 확정하게 확정지어서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잘 했다라고 하지만 자 결국에는 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처럼 단기적 고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실시간 흐름을 분석을 해서 타점을 잡아드려야 돼요. 거래량, 수급, 동향, 외인들의 누적 수매수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고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게 가장 알맞고 안전한 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장중에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자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제 문자는 자 무료고요. 이거를 언제부터 해왔냐 하면은 1월부터요. 장정 11개월간 지금 이런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다 빠졌는데 무슨 소리야. 물론 앞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서 수익을 가져가기도 해드렸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닥에서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내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 된다라는 분들은 특히나 뭐다 필수적으로 이런 엔캠의 타점들 받아가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을 하나씩 다 잡아드릴 겁니다. 자 올라갔을 때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12월에는 이제 엔캠의 세력들이 무조건 들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엔캠이 올라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상승 이벤트의 표면적인 이유는 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뭡니까? 트럼프. 자 이 양반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다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트럼프가 1월 달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시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자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 입성하는 첫날에 뭘 하겠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시키겠다. 자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요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는 세력들이 뭔 재료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이미 그 재료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가져와서 자 부유하게 올리고는 있지만 자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엔캠의 근본적인 부분을 타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상승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까지 잘 모아왔던 물량을 이번 피날레 상승을 끝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가 매도하기 전에 먼저 매도를 해야죠. 왜? 걔네가 매도하면 주가는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 제가 앞에서 대충 말씀드렸던 물량들만 다 합해 보더라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자 600만 주가 훨씬 넘습니다. 이번 12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전체 농주식이 1600만 주인데 자 그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 매도 택점을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대응을 도와드리는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자 위에서 팔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내가 위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현금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 매도는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더라도 다시 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뭐죠? 내가 위에서 매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그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된다라면은 이러한 사이클의 반복으로 여러분들 평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자 보유량은 늘어나는 이러한 대응을 해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엔캠 정말 마지막까지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자 당장 엔캠이라고 남기셔서 마지막 피날레 상승에 최대치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프로였습니다.